현재 시간 2시 45분입니다. 시장에서 코스피의 상승은 다소 좀 약하네요. 코스피가 3%대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6.21% 다시 장중에 6%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수급으로 인해서 현선물 그 차익을 좀 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 수급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성희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제장 하락과 오늘장 반등 요인 짚어볼까요? 어제 시장의 하락은 아무래도 엔화 변동성에 있습니다. 엔화 변동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엔화가 평가 절상되는 방향 같은 경우가 가중이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점으로 내비쳐집니다. 이게 과거에는 미국 시장과 연계가 있었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는 나타난 게 신흥국단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의 좀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 쪽으로 가중이 되었는데 이번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는 유럽까지도 좀 퍼져 있고 그 규모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있음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성 같은 경우가 평가 절상되는 단계에서 시장 변동성은 커졌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시장의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230포인트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10%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마지막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을 9천억 매수하는 단계까지 장 막판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변곡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온다 정도로 우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는 이제 사이드카 매수가 발동될 정도로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하는 듯 했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피는 3%대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오전반보다도 지금 주가 수익률이라던가 지수 수익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약간의 불안한 시그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지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잔존하고 있는 부분은 NK 트레이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임을 인지를 하고 가면 되겠고요. 갭으로 시장은 계속 움직일 수 있음을 열어둬요. 갭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갭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반복적일 텐데요. 이 구간에서는 갭 하락이 나타났을 땐 이제 주식은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여전히 좀 불안한 시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장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AI 거품론이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주 상승은 하지만 그 상승세가 조금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시점인지 알아보겠고요. 커지는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 속에 그동안 수출주로 수익을 봤던 투자자분들,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가보도록 하죠. SK증권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위험보다는 지금 기회가 더 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잘 안 들리시죠? 매번 기회라고 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또 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I에 대한 회의론이 진짜일까요? 아니다. AI CAPEX 전망치는 상향 진행 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미 CSP 4사의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올해도 내년에도 CAPEX 전망치는 상향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의 CAPEX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기존엔 한 10% 초반대였는데요. 이를 16%까지 오히려 올렸습니다. 빠르게 상승 중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AI 거품론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CAPEX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컨센서스는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더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AI 거품론 회의론이 불거짐과 동시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 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반영한 결과인데 오히려 시장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는 걸 방증해주는 증거죠.
더불어서 엔비디아 GB200 출시 지연 위기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위기는 아니다. HBM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을 지연정 HBM에 그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유는요. 그 지연 리스크를 H200이라던가 B200A로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칩 대기 수요에 따른 부진 위험은 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HBM 업황 차원에서의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위기인가? 아니요.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큰 구간이라고 하면서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의 이제 1년 내 선행 PBR을 봤을 때 과거 일반 커머디티 사이클 밴드의 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간 붙지 못했던 반도체주의 가격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독립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반도체주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AI 회의론, 그리고 뭐 엔비디아 GB200 출시 지연 위기,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핵심은 지금 매크로 시장 경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 네. 논란이 있는 와중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 AI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는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거두는 걸 못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의 인식은 맞습니다. 가격 메리트인데 들어온 건 맞고요. 여기에서 다만 뭐 사이클 투자로 인해서 정고점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접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을 뭐 확인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조정이 나온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꺾여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해서 뭐 추정치가 꺾여서도 아니고 다만 이제 AI 투자를 한 부분에 이 수익을 과연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줬을 때는 네. 전고점에 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의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포트에 IT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기존의 사이클 저점에서 올라오는 단계에서 한 10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4 정도 강도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두 가지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반도체 이제 들어가면 안 되지 추세도 꺾였는데 라는 파가 있고요. 반도체 이제 들어가야죠. 업황이 좋은데 라고 서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AI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흔들림 없이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뭔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장을 방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SK 회장 경우에는 이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선도할 수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태원 회장의 행보 역시도 투자를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은 네. 지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가더라도 공급에 대한 부분은 타이트해서요. 이 수요 같은 경우, 즉 만들어내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증대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수요를 감안했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게 명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지금이 매크로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보다 매크로 변수가 제거되는지 둔화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낙폭과대를 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아까 그 반도체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그
근거로 지금 한미 반도체 차트를 봐도 느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얼마만큼 밀렸나요? 추세 이탈로 봐야 됩니까? 뭐 추세가 보통은 주도주 같은 경우는 네.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30% 하락이 나타난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은 나타났죠. 지금 나타났고 뭐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많이 빠졌네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은 자, 고점 대비해서 30% 밀렸으니까 주도주의 이탈이다. 이제는 안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특정 기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30% 이내로 회복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다 그래왔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크로 시장에서 변수의 제거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가 이게 제거되면 경기에 민감한 종목을 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반도체를 또 세게 찍어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차트가 다 답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은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반도체 전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하나를 좀 발췌해 봤는데요.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왜냐? 피카 누려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기대가 되고요. 그럼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반기 캐펙스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찝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끝나서 다들 끝난 줄 아시겠지만 아직 소부장 업체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에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미코, TSE, 파크시스템즈의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면 소부장단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사님. 네. 우리 어떤 종목 위주로 압축해 봐야 될지 시장이 불안할 땐 대형주만 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실적도 잘 나오는 소부장 많잖아요. 네. 종목으로 압축해 볼까요? 우리가 대형주도 기본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후공정 HBM 쪽에서 국산화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떠 있을 때도 그렇게 열광을 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못 산다는 논리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국산화 쪽 장비의 납품이 나타난 YC, 그 다음에 국산화에 대해서 가장 진도가 빠른 테크윈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할 과대 낙폭주 YC와 테크잉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까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출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그 수출 데이터가 이제 월간도 나오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 추세를 보면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어요. 특히 7월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감안해야 될 건요. 하계 휴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자동차가 부진했는데 자동차는 7월 말에 하계 휴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진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를 제외하고 본다면 전체 수출액은 양호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둔화 수준이지만 완만한 피크아웃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 신규 IT 제품 출시 계획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증가와 함께 3분기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으로 볼지는 전력 기자재와 AI 데이터 센터용 냉단망 공조기 여기에 K컬처 관련 소비재 수출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옛날에 막 화놓았던 그 정도의 수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까지 좀 염두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동안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종목을 골라 잡았잖아요. 네.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실적을 믿고 데이터를 믿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데이터를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환율의 변수는 존재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은 제품이 좋다면 매출 볼륨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마침 시장 조정까지 나와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종목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업종 내 수출과 관련된 대표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화장품으로 보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2조 5천억 이하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 오늘은 기술적으로도 갭을 메우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충분히 관심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아야 되겠고요. 식품과 관련해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기술적인 흐름에서 실리콘토와 유사하게 갭을 메우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깨지지 않았어요. 시장 조정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품 실적 기대주로 실리콘투, 식품과 관련해서는 삼양식품, 한 차례 그 실적 시즌의 포문을 알렸던 어닝 서프라이즈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경기 둔화 나오면 네. 수출도 주니까 타격을 받을 거야라는 걱정 현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는 부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 안 좋게 돼요. 시장은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걱정은 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은 미리 막 밀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의 복원력은 빠를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드립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경기를 반영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네, 침체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던가 데이터가 있을까요? 원자재 관련된 지표가 CRB 데이터가 있어요. 이 네. 지표를 보면 원자재 같은 경우가 추세를 깨서 주식을 볼 때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대입을 해서 보는 것처럼 원자재 지표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죠. 막 241선을 크게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의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 유가 같은 경우가 65불 같은 경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때는 채굴가, 원가와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렇게 역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주목해보자라고 했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시총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올릴 때 반도체 대장이라던가 자동차가 가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 7월 수출 데이터에서 봤을 때 자동차 데이터가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가 때문에. 그럼 8월이라던가 앞으로 자동차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봐도 괜찮은지 자동차, 전력,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까지 그동안 우리를 좀 먹여 살려줬던 수출주들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종 대표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업종 대표주, 화장품의 실리콘투,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 식품 중에는 삼양식품, 그다음에 변압기 중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금은 살펴보셔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요. 경기 둔화 시그널 때문에 수출주 비중 줄여야 되나?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걸 우려할 만한 상황의 주가 수준도 아니고요. 따라서 예전에 시장이 답을 정해줬잖아요. 화장품 하면 실리콘투, 음식료 하면은 삼양식품, 전력하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자동차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7월 살짝 부진한 데이터에 속지 말자라고 현대차 꼽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이슈 추적 이성우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